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황 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보통 사기꾼들은 절대 그 본질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사기로 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요. 그 유명한 왕년의 대도 조세영이 또 도둑질하다가 붙잡혔대요. 깜빵에서 알게 된 사람의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돕기 위해 도둑질을 하다 잡혔어요. 그래서 지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데도 도둑질 의협심을 발휘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왕년의 대도가 좀도둑으로 남집에서 물건 털어서 잡혔다. 참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식 업계에서도 프랜차이즈해서 하는 것들 중에 장난치는 것들이 있는데 계속 이름을 종목을 바꿔가며 끝까지 장난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기꾼들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사기를 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기꾼은 천성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장동, 벽현동, 위례까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남기고 있는 이재명이 최근에 검찰이 위례 문제로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했죠. 그래서 위례 지역이라는 것은 이 성남시의 이재명이가 2010년에 시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신도시 아파트 시공사 그리고 투자한 자본을 댄 금융사 그리고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리고 나무,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이 모여서 대장동을 해먹기 전에 작은 규모로 대장동같이 똑같이 해먹은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백현동 그리고 대장동 이재명이 해먹은 이 세 군데가 다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자, 위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이제 성남 지역의 각종 부동산 개발에서 아파트 이렇게 팔아먹고 거기서 이해를 취하기 위한 의도였는지 몰라도 성남 도계공을 2014년에 세운 뒤에 민관 합동 방식,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대장동에서. 그렇게 추진한 첫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방식을 비롯해 사업을 기획한 당사자, 사업 주도했던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의 전초전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위례까지 등장했는데 정자동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웃기는 일이 하나 있어요. 분당의 정자동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 위원장이었던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유동규가 이 마을을 갖다가 리모델링 한다고 위원장이 되어서 이재명을 만나서 성남 도계공 본부장 그러면서 사실상 사장 대행 같은 역할까지 하고 그 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차관급이 간다는 자리에 사장까지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는요, 여기 한솔마을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재명을 낚아먹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 실제로 이 한솔마을 리모델링 사업은요, 사업이 중단돼 버렸어요. 유동규는 조합장으로 수직 정축 방식으로 이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큰 소리 치고 했지만은 결국은 사업 계획을 축소해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정작 본인은 이 아파트를 팔고 수원의 아파트로 이주했다가 용인 오피스텔로 가버렸어요. 이재명은 2010년 3월에 시장이 되기 직전에 이 아파트 조합원 설명회에 참석해서 선도적으로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기금 설치해야 된다고 후보 때 떠들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리모델링 사업 등에 대한 공약 때문에 이재명은 분당구에서 경쟁 후보와 득표 차를 최소화했어요. 그때 이재명이 분당에서 44.63%를 얻어서 50.60을 얻은 한나라당 항중기 후보를 근소하게 추격했고 수정구 중원구에서 과반을 넘겨서 결국은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자, 이때 유동규가 지지세를 모은 정자 이동은 유효 투표 가운데 이재명이 50.92로 1등을 했어요.
야탑 3동도 이재명이 55%를 얻었는데 여기도 리모델링 위원장이 경기도 전 대변인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김용이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동규가 지금 이제 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솔마을 리모델링 사업은 이제 지지부진해졌고 이재명은 공식 사과도 안 하고 유동규는 이때 이재명을 알아가지고 신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은 물 건너 간 겁니다. 요즘은 차라리 리모델링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대요. 자, 이 정자동에 지금 한국가스공사 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구로 이사를 갔지요. 자, 대구 이사를 가면서 이 부지를 갖다가 개발하는 계획이 성남시가 2016년 2월 5일 날 공기업 이전 부지에 아파트 특혜 안 된다. 기업 유치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를 낙찰받은 A사는 뉴스테이, 즉 고급 임대형 아파트를 계획 중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게 하니까 이재명이가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그대로 반격을 한 겁니다. 민간 아파트 안 된다. 그래서 공기업 이전 부지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수 정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재명은 도로공사 LH 부지도 주상복합용으로 팔라다가 이재명이 시장이 있는 한은 주거용으로 절대 불가하다 하며 기업에 안내문까지 보내 주거용 매각을 봉쇄했어요. 그래서 LH는 결국 분당 서울대 병원이 저가로 매수해서 생명 헬스케어 단지가 되고 도로공사 부지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로 개발 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보도자료에는 이재명의 의견이 대거 포함되어서 가스공사에 아파트 짓는 것은 과밀화를 심화시키고 성남시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업자들은 용도 변경과 아파트 분양으로 떼돈을 벌겠지만 부끄럽지 않은가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재명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한 가용 재원 확보로 시민 복지를 확대를 추진하는 성남시가 이런 특혜 용도 변경에 동의할까? 뉴스테이 법에 중앙정부의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반영은 하지만 일부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이 사업을 연미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이 시장이 가스공사와 그 땅을 인수한 업체는 로비와 압력으로 부당 특혜를 챙길 생각 버리고 기업 유치에 힘쓰는 게 자산을 빨리 매각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라고 아주요 청렴한 청백리처럼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니만 1년 지나서 2017년 8월에 돌연 이재명이 태도를 바꾸고 성남시는 시립병원 광흥호 인력 숙소 65실을 기부 체납받는 조건으로 가스공사 부지 대부분을 주거 용도로 변경 허락해줬고 용적률도 400에서 560%로 올렸어요. 이 간호인력 숙소 56실이라는 건 이거 매덕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안 된다고 제동을 거니까 상대 쪽에서는 강하게 로비를 했을 거고 그래서 강한 로비를 기다리기 위해서 제동을 걸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래 추정을 합니다. 결국 한국가스공사 부지에는 아파트 500가구와 오피스텔 160실이 들었었고 대형 주상복합이죠. 사업 시행을 맡았던 A사는 1,465억의 누적 이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자, 같은 자리에 21층 규모의 업무시설도 지어졌지만 입주한 기업은 없는 걸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성남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시행사에서 기업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 입주 협의가 완료된 기업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성남시는 백현동도 도로공사 LH 부지, 한정 KPS 부지에도 유력 기업들을 유치하고 식품개발연구원 부지는 R&D 센터 등을 유치하겠다 떠들었는데 결국 일반 아파트가 들어서서 업자는 1200가구의 아파트 들어선 대가로 3천억을 벌었고 R&D 센터 예정지는 공터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이런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시 백궁 정자지구 개발을 아시나요? 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백현동의 무주택자 임대주택을 넣기로 했다가 많이 빼버린 것처럼 용도 변경으로 분양 아파트로 둔갑한 것처럼 이재명이 자기가 변호사 시절에 백궁 정자 업무 상업 용지 2000년입니다. 2000년 86,000평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용도로 부당 용도 변경했다고 성남시장 퇴진 단체 활동에 앞장섰고 용도 변경 저지 공대위 위원장을 하고 서명운동까지 벌였어요. 그런데 2021년에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서 유사한 사건에 다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죠. 자, 이재명은 성남시 두산건설 기업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 이익 공유 방안이라는 문서에서 2015년 7월 14일 성남시장 신분으로 이 문건을 결재를 했어요. 그래서 정자동 3,005평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꿔달라는 두산건설 요청에 따라 용적률을 250% 이하에서 900%로 올리고 건축 규모를 지하 2층, 지상 7층에서 지하 7층, 지상 27층, 연면적 12,000평에서 39,000평으로 늘려줬어요. 그래서 두산그룹의 이런 모든 요구를 다 받아들인 협약서를 체결했고 당시 이 협약을 놓고 시의회 여당 의원들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성남시는 10개월 전인 2014년 9월에는 두산건설이 병원 공사를 중단 방치하고 있다고 이행감재금까지 부과했는데 재벌 특혜 논란이 있다고 반대하다가 갑자기 기업 유치 활성화해야 된다고 입장을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성남시 용도 변경으로 인한 기부 체납 현황을 보면 두산 신사옥 10%, 한식연 백현동의 22.8% R&D 용지, 물론 용도 변경이 더 컸죠. 차병원의 10%. 이런 식으로 기부 체납을 굉장히 활용해가지고 그걸 핑계로 거대한 이득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그 다음에 용적률이 몇 프로, 높이가 얼마 올라가느냐에 따라, 그리고 또 용도에서 그 구역이 뭐냐, 상업구역이냐 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1차 권한을 가지고 애초에 어떤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계획 부지를 조성해 놓은 상황에서 이걸 바꿔주면요, 엄청난 이득이 해당 업체에게 돌아가게 되죠. 이재명이 안 된다 했다가 결국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면서 거래를 했는가 하는 의혹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소유 분당 금사라기 땅이 병원 부지에서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이 된 것이 재벌의 특혜라고 당시 성남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용도 변경을 해주었더니 두산이 먹튀를 한 것이다라는 비난까지 있었습니다. 자, 오늘 황세프가 언급한 부분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아직 터지지 않은 정자동에서도 엄청난 걸 저질렀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자동은 왜 빨리 수사 안 하냐, 왜 빨리 봐줬냐, 또 성남FC 관련해서 토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두산그룹의 사옥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엄청난 특혜가 갔잖아요. 수천억 개 이상 특혜가 간 걸로 보여요. 이런 것들은 왜 수사 안 하냐. 그래서 남은 이재명의 땅과 둘러싼 의혹에도 빨리 수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정자동 언제 수사합니까? 오늘의 디저트. 땅과 관련해서 재미 본 사람은 그 땅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성남시 땅은 이재명이 다 했냐?